안녕하십니까. 민진규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입니다. 드론 조종사 자격증 시험 관련된 책을 출간한 지 벌써 한 8개월, 9개월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학생들이 수험서를 읽어보고 합격했다는 그런 합격해서 고맙다는 이런 인사도 많이 받고, 또 여러 군부대에서도 지금 책들을 이용해서 많은 군인들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군 모든 부대에는 백령도서관에 제 책이 2권이 지금 다 납본돼서 군인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는 12월 달에 새로 출간되는 드론 조종사 자격증 개정 정보판에 대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드론이 도대체 뭔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2월 달에 드론 조종사 문제집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굉장히 저희도 처음에 드론 관련 책들을 내면서 좀 화려하게, 좀 밝게 이렇게 책의 표지를 디자인하고 상당히 좀 눈에 탁 두드러지는 그런 표지를 가지고 출간을 했고, 문제가 한 650문제, 그동안에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다른 책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출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서 최근에도 많은 강연들을 다니고 있는데, 다녀보면서 느끼는 거는, 드론 자격증 따면 뭐합니까? 드론 자격증 따서 소용이 없습니다. 쓸데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저에게 그런 항의를 합니다. 드론 자격증 따도 소용이 없습니다. 드론 자격증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실상은 그렇습니다. 일반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대학생들이 그냥 드론 자격증을 따서 그거 가지고 갑자기 200만 원, 한 달에 400만 원씩, 500만 원씩 벌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나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드론 자격증만 갖고 돈이 되는 세상은 아닙니다. 드론 자격증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거죠. 드론 자격증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자기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 드론 자격증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원이라든지 일부 사람들은 그냥 자격증을 따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격증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드론에 관련된,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 체계를 쌓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눈이 오는데, 오늘 처음 서울에서 첫눈이 왔는데, 눈이 많이 오는 날 드론을 띄울 수 있느냐? 바람이 부는데 드론을 띄울 수 있느냐? 안개가 끼는데 드론을 띄울 수 있느냐? 여름철에는, 가을철에는, 겨울철에는 드론이 어떤 제약을 갖고 있느냐? 어떤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드론 비행 운용 계획, 플래닝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드론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만 띄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유럽에 가서 이탈리아 유명한 성당을 찍는다든지 촬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동남아시아 푸켓에 가가지고 휴양지를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뉴욕에 가서 교통 상황을 갖다 모니터링도 할 수도 있고, 행사장을 모니터링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지역에 따라서 기후 환경이라든지 드론 운영 환경이 다른데, 한국의 기후에 맞는, 한국에서 실적에 맞는 그런 드론 기능만 갖고서는 실질적으로 확률론 가치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드론 자격증 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들이 장롱면허가 된 거죠. 집에서 두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서적이라든지 다른 전문가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글로벌의 다양한 사례라든지 다양한 기술 개발 동향들을 살펴보면은 최소한 드론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이 이런 정도의 지식들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 정도 이론들은 꼭 알고 있어야만이 그 자격증이 빛이 나고 그걸로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이론들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정보판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뭐 단순하게 시험 쳐서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들만 딱 잘 찍어서 합격만 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조금 저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1년 가까이를 많은 데 다니면서 강연 다니고 질문 받고 항의 아닌 항의를 받아보면서 드론 책을 쓴 저자로서 사실 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뭐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다고 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드론 자격증을 활용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다양한 이론들을 꼭 드론을 하는 사람들이 알았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포함시킨 게 드론 이번 개정정보판이다. 그리고 기출문제도 저는 단순하게 운전면허처럼 찍기 훈련에 익숙해지면은 사실 시험 치고 나오면 돌아서면 저도 뭐 운전면허증 딸 때 똑같습니다. 그냥 뭐 크라운 출판사라는 책에서 출판사 나오는 운전면허증 책 사가지고 그냥 찍어보고 들어가서 그냥 잠깐 찍고 나와서 뭐 합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서고 나니까 다 잊어먹었어요. 저도 지금 교통신호등 잘 모르고 또 교통표지판들 다 모릅니다. 그냥 제가 익숙한 것만 알고 살고 있는 거죠. 교통법규도 잘 모릅니다. 그냥 단속하면 단속하는 모양이다. 그냥 내가 좀 내 나름대로 상식적으로 교통법규를 지키면 되겠다. 이 정도만 알지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단속하는지를 거의 모르고 있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드론 자격증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되겠다. 좀 깊이 있게 공부를 좀 해서 정말 내가 드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발 좀 이론 공부 좀 하십시오. 시험 그냥 합격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발 이론 공부도 좀 하시고 전체적인 어떤 드론 시장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기술 동향이라든지 내가 배우는 이런 기술들이 정말 필요한 건지 언젠가는 이게 쓸모가 없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 기업들의 드론 개발 동향 같은 이런 부분들 국가의 정책들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적인 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시고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첨단 드론입니다. 드론 뭐 그냥 장난감처럼 집에서 그냥 아파트 공터에서 좀 날리고 공원에서 좀 날리고 한강변에서 날리고 이런 생각만 하시겠지만은 이미 드론은 군사용으로는 어마어마한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뭐 DJI가 민간 레저용 드론 시장을 뭐 전 세계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돈 되는 것은 군사용 드론들입니다. 경찰용 드론, 소방용 드론 이런 쪽이 돈이 되고 그런 쪽에 조종사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에도 기존에 항공기 대신에 드론들을 많이 싣고 작전들을 많이 수행합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일단 사람이 탈 필요 없으니까 조종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뭐 사고로 인해서 조종사가 사망할 가능성도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착륙이라는 이런 게 굉장히 편리하고 뭐 운영 인력도 적게 들고 비용도 적게 들고 뭐 이런 부분 다양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항공모함에도 전투기뿐만 아니라 이 드론을 싣고 다니면서 다양한 작전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응급처치용 키트 드론도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뭐 길을 가다가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뭐 이렇게 당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뭐 우리가 흉부 압박 거상법이라고 그럽니까? 저도 그런 것들 해서 고등학교 교련 시간에 배운 거 이런 것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배운 그런 것처럼 인공호흡하고 마우스 투 마우스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 살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연습할 때는 좀 잘 되는데요. 그 현장에서 긴급 상황에서 쓰러진 심장이 정지된 사람을 살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응급차가 오기 전에 심장 박동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탐지한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의료용 드론들이 현장에 빨리 출동해서 뭐 실질적으로 심장이 멎으면 1분 1초 가까운 거거든요. 뭐 몇 초 사이에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응급차가 오기 전에 의료용 드론이 가서 사람의 심장을 체크한다든지 여러 가지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키트를 담고 있는 이런 드론도 지금 현재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다양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드론은 뭐냐?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만든 드론입니다. 뭐 지금은 곤충의 그런 어떤 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드론에 적용하는 그런 기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드론 2대가 한 대는 올라가서 뭡니까? 문 손잡이를 잡아서 돌리고 한 대는 이 문을 미는 방식으로 잠겨져 있는 문도 열 수 있는 드론이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모든 것이 지금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드론이 날아가다가 착륙하고 나서 벽을 타고 기어서 올라갑니다. 꼭 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리로 기어서 올라가서 이 문고리를 잡아서 당깁니다. 당기고 밑에 있는 드론은 자기가 뭡니까? 문을 푸시해서 밀어서 문을 엽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뭡니까? 보안이 거의 뭐 무방비 상태인 거죠. 옛날 같으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뭐 드론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오히려 2대의 드론이 협업을 해서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개발이 되어 있다. 외국에는. 그리고 이 드론은 뭡니까? 자기에 보면 이게 드론입니다. 낙하산이죠, 낙하산. 드론이 굉장히 비쌉니다. 싸구리가 아닙니다. 뭐 한 대당 뭐 한 5천만 원, 1억짜리 뭐 많은 거는 100억, 200억짜리 드론도 있습니다. 이런 드론이 갑자기 상공에서 엔진 고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갑자기 추락한다면은 몇십억, 몇백억이 그냥 날아가는 거죠. 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인가 우리나라 뭐 KDI 국방과학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이 드론을 날리다가 날개를 잘못 따라가고 추락했는데 한 76억짜리가 그냥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산산조각 76억짜리가. 그래서 연구원들 5명당 1인당 10몇 억씩 16억 정도 겁니다. 아마 16억씩 물어내라. 월급 몇 푼 못 받는데 드론 국가 드론 76억짜리를 깨먹었으니까 물어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큰 논란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신용불량자 되는 거죠. 어떻게 월급쟁이가 16억을 물어내겠습니까? 과실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만일에 그때 이런 낙하산이 장착했더라면은 드론이 깨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 드론 레스큐라는 회사가 만든 그 낙하산입니다. 이 회사는 드론용 낙하산만 만듭니다. 드론용 낙하산. 그래서 특정 타입별로 맞는 낙하산이 이미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표준화. 내가 이런 거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드론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 육군도 드론복 군단을 만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뭐 해군에서도 해병대에서도 공군에서도 지금 드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소방방재청이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드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뭡니까? 그냥 자격증만 딴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업무에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드론 자격증 뭐 나도 소용없다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실 필요가 없고 앞으로 드론이 정말 다양한 영역에 다양하게 분명히 사용될 겁니다. 드론 자격증 따시고 좀 이론적 공부들 좀 많이 해보십시오. 사실상 국내에 드론 관련된 이론이라든지 사례를 제대로 정리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교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추가했다는 점을 좀 감안해 보시고 공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드론들 계정 정보판에서는 여러 많은 그림들을 직접 그려서 했습니다. 물론 뭐 그냥 대충 사진 찍은 것들 이렇게
올려놓고 칼라로 하면 좋겠지만은 사실 식상합니다. 몇 번 보고 나면 식상한데 아날로그로 열심히 그려가지고 짐벌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수신기라든지 센서라든지 GPS 수신기라든지 자이로스코프라든지 뭐 여러 다양한 이런 기능들이 있다. 좀 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의 레저 용도는 카메라를 기본적으로 장착합니다. 그죠? 카메라도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잘 활용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항공 역학 부분에서 여러 가지 뭐 치부각이라든지 뭐 바등각뿐만 아니라 그래서 도대체 비행기가 나는 원리가 뭘까? 라이트 행진은 1902년도입니까? 1902년도에 이미 100년 전에 하늘을 나는 꿈을 이뤘는데 우리는 지금도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을 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비행기 타고 가는 거 돈만 내면 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드론을 운영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조종을 하게 되면은 뭡니까? 항공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시험 쳐서 내가 그냥 단순하게 몇 개 찍어서 에일리언이 어떻고 바등각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항공 이론들도 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도움된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유효 피치라든지 뭐 이런 이론들, 슬립이라든지 항공기에 관련된 이런 역학 이론들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공 기상 같은 거. 이 바람이 불면은 뭐 대형 항공기도 뒤집어지고 이렇게 추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터블런스라고 얘기하는 난기류에 들어가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럼 난기류가 뭐냐, 터블런스가, 테일 윈드가 뭐냐, 헤드 윈드가 뭐냐, 이런 것들을 누군가하고 얘기할 때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바람이 불러서 갑자기 뭐 비행기가 뒤집어졌다. 이런 얘기는 일반인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드론 자격증을 갖고 있고 조종사라고 그러면은 좀 그럴듯한 전문 용어를 쓸 수 있는 이런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구름들. 그냥 뭉게구름이 끼어 있다. 이런 얘기 하면 쪽팔리잖아요. 그죠? 쪽팔립니다. 그래서 구름의 종류가 상층운이 어디고 중층운이 뭐고 하층운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저 구름이 비가 오는 건지 눈이 올 구름인지 바람이 부는 구름인지 뭐 이런 부분들 정도는 좀 알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구체적으로 구름의 종류라든지 어떤 속성들, 이런 부분들, 이름들, 이런 명칭들이 다양한 명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좀 추가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어디 가가지고 쪽팔리게 그냥 뭉게구름이 떴습니다. 뭐 흰구름이 몰려옵니다. 비가 올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항공법도 가태료 부과 기준들, 사실상 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얘기들도 많은데, 가태료가 뭐 사실 뭐 돈 내면 몇 푼 내면 끝이 나지만은 사실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가태료 부과 기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좀 보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할주로 구분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우리가 그냥 공항에 가가지고 그냥 비행기만 타고 돈만 내고 가서 밥만 먹고 왔다 갔다 했지, 공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할주로가 뭔지, 할주로 번호가 무슨 의미하는 건지 이런 거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최소한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비행기 타면은 날개를 보고 이게 갑자기 날개 위에 뭐가 이리 왔다 갔다 내렸다 오랬다 이래 하면 이게 이게 플래비 모양이구나. 32W 뭐 이런 게 있으면 이게 32번 할주로의 웨스트구나. 뭐 이런 것들 뭐 라이트구나, 레프트, LR이 있는 거죠. 그죠? 라이트, 레프트가 있는데, 그래서 몇 번 할주로냐, 이게 공항이 어느 방향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뭐 맞바람인지, 척붕인지, 뭐 이런 부분들 정도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도 많이 추가됐습니다. 기존에 한 600문제, 630문제 됐는데 한 300문제 이상이 추가돼서 거의 뭐 950문제 가까이가 많이 추가됐습니다. 많이 추가되고, 특히 모의고사가 40문제씩 5회 기출 문제하고 거의 유형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런 문제들을 그대로 200문제 이상을 제일 뒤에 부록에
추가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좀 공부하시면은 거의 앞에 이론들 좀 잘 공부하시고 문제 풀어보고 모의고사만 5회를 다 풀고 가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 세 번 갈 이유가 없잖아요. 한 번에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모의고사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일단 시험에 합격하는 목적이 강하다면은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쓴 책들 중에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를 얘기했습니다. 10년 후에 뜨는 직업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드론은 핫 이슈입니다.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육성한다고 그러고 지금 모든 영역에 드론이 적용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농업, 산업, 하다못해 도시 건설업에서도 도로 포장이라든지 다리를 건설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서도 과거에는 계곡과 계곡을 연결하는 이런 큰 현수교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 때 청량하고 다른 그런 케이블을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람이 했던 것도 지금 대부분 다 드론이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적용 영역이 늘어나는 거죠. 군대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많이 늘어납니다. 세상이 획기적으로 바뀔 겁니다. 분명히 제가 봤을 때 드론 자격증이 상당히 좋은 자격증이 될 수가 있고 단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영역에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부가가치를 밸류를 창출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내가 드론을 띄우고 올리고 내렸다 호버링을 한다 내가 전진을 한다 상승을 한다 후진을 한다 하강을 한다 어떤 지역을 왔다 갔다 한다 사실 다 의미 없습니다. 지금 다 의미 없습니다. 옛날에는 호버링 하는데 몇 년 배웠습니다. RC 시절에는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자동으로 호버링 합니다. 자기가 드론이 날아갔다가 뭡니까? 배터리가 로우 되면은 자기 스스로 이륙 지점으로 자기 스스로 돌아옵니다. 조종사가 뭡니까?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조종할 필요 없습니다. 지가 알아서 돌아옵니다. 농약을 치면은, 논에서 농약을 치면은 뭡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스마트폰에서 그냥 지점만 몇 개 찍어 놓으면은 드론이 지 혼자서 알아서 갑니다. 조정할 필요 없습니다. 농사 짓는데, 드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건 내가 직접 운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고 스마트폰에 내가 그냥 코스만 그려주면은 제가 알아서 뱅뱅뱅 지 혼자 돌고 다 옵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많은 부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이게 엄청난 이 운영하는 게 기술이라 생각하지만 프로그램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도 앞에 나무가 있으면 제가 알아서 피합니다. 앞에 전봇대가 나타나면 제가 알아서 피합니다. 앞에 갑자기 뭡니까? 다른 드론이 오면 제가 알아서 피해요. 부딪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게 어마어마한 기술이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조정 능력이었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다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드론이 2대가 협업을 해서 문을 연다고요. 상상이 갑니까?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내가 드론을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만 잘 고민하시면은 분명하게 드론 자격증이 엄청나게 좋은 그런 활용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전화, 팩스, 이메일 이렇게 저는 주시면은 좀 더 상세한 강의 내용을 듣고 싶다. 아니면 내가 이러이러한 영역에 대해서 드론을 활용하고 싶은데 이게 맞는 건가? 드론 자격증 다음 도대체 뭘 해먹고 살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고민들이 있으시다면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전화, 이메일, 팩스 무엇이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나름 전문가의 입장에서 충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초등학생들에게도 드론을 가르치고 요즘 유치원생들도 드론 배우고 드론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군대에서도 하고 많은 영역에서 하지만은 대부분이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활용해서 돈을 벌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드론 자격증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드론에 대해서도 불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뭡니까? 드론 산업이 잘 육성되고 좀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드론을 가지고 직업으로 삼을 수 있고 또 충분하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되기를 저는 굉장히 바라고 있고요. 또 혹시나 여러 가지 저와 같은 다양한 고민들이 하고 싶으시다면은 연락 주시면은 제가 충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입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모의고사 200문제 5회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